네, 자, 그러면 저희 9번 파일이었었죠. 9번 파일에서 이어서 계속 저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딕셔너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점심시간 직전에 아주 간단한 형태의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변수의 이름은 스튜던츠였었고요. 정수들을 키값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문자열들을 value로 갖는, 그래서 숫자와 이름이 하나의 그 데이터가 되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 아이템이 되는, 그런 딕셔너리를 만들었었어요. 스튜던츠라고 만들었고, 딕셔너리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curly bracket, 그러니까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키와, 아이템 하나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지는데, 어, 키와 밸류는 컬론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컬론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과 아이템은 리스트나 튜플과 마찬가지로요. 구분자는 쉼표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음, 키 값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일단 문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시고요.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시고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를 사용할 때처럼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가 인덱스 연산자예요.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고 안쪽에 키를 써주시면 얘가 무엇을 주냐면 value를 반환하게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는 스튜던트죠. 그 다음에 100이라고 하게 되면 실행해 볼까요? 네. 네. 어떤 값이 리턴이 됐나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리턴이 됐죠. 그래서 그 마치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키 값을 이용하시면 딕셔너리에서 value를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아주 간단한 그런 방법입니다. 만약에 student 하고요. 이 안에 키 값들이 뭐 100, 100일, 200, 200일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경우에 300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키 에러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 스튜던트 안에는 300이라고 하는 키에 매핑되어 있는 값이 없어요. 300이라고 하는 키 자체도 없고, 키가 없으니까 당연히 밸류도 없겠죠. 이런 경우에 키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옆에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 300이라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 써준 300이라고 하는 키가 없다. 그런 의미로 300이라고 하는 걸 써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음, 그냥 주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면 실행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할까요? 딕션 딕트에 존재하지 않는 키를 사용하면 아까 에러 이름이 키 에러. 뭐 에러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텍스트 셀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딕셔너리의 메서드들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튜플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에 튜플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들이 많았죠. 끝에다 원수를 추가하겠다, append.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리스트와 합치겠다라고 하는 게 extend.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덱스에다 값을 넣겠다가 insert. 그죠? 그 다음에 원소를 꺼내겠다라고 하는 게 pop. 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꺼내주는 건데, 인덱스를 전달하게 되면 해당 인덱스의 원소를 꺼내줄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값으로 삭제하는 것도 있었어요. remove라고 하는 함수가 메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원소를 다 지워버리는 clear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죠.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예요. 딕셔너리도 많은 메서드들을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자주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함수의 이름들을 찾으실 때는요, 딕셔너리 이름을 쓰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을 써보세요. 점을 쓰시면 이렇게 딕셔너리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함수 이름들을 보시면서 클리어? 지운다는 얘기일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카피? 복사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from key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저도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본 건 아니어서 저도 문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서를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들 중에서 우선 제일 처음에 key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keys. 항상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떤 딕셔너리 객체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함수 이름 써주시면 돼요. 리스트도 마찬가지였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용하시려면 리스트의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결과를 먼저 보죠. 컨트롤 엔터 하고 결과 보세요. 뭐라고 출력해 줍니까? 딕셔너리 키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100, 101, 200, 201. 자, 무엇을 주는 것 같아요? 스튜던츠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서 뭐만 꺼내준 걸까요? 키들만 꺼내준 거예요. 키들만. 어렵지 않죠? 메서드의 이름 자체가 키들이란 뜻이잖아요. 키들. 그래서, 얘는 주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설명은. 그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즈하고 괄호를 써주시면 얘는 무엇을 하냐면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의 리스트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는 리스트는 아니에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객체이기는 한데 어, 정확하게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객체인데 그냥 우리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대괄호, 그리고 대괄호 안에 키들,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죠. 이건 리스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키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키즈예요. 키즈. 이 메서드는 중요한 이유가 어떤 딕셔너리를 딱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딕셔너리 안에서 이렇게 value가 뭔지 찾고 싶어요. value를 찾고 싶으면 뭘 알아야 돼요? 그 값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 키가 있어야 되죠. 키가 있어야 value를 읽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키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키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keys. 그냥 반대로 값들만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students, 그다음 점 해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함수의 이름이 values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실행해 보시면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홍길동, 오쌤, 스컷, 홍길동이라고 하는 네 개의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딕셔너리 타입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에서 그 다음에 values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값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키와 밸류를 같이 찾을 수는 없겠느냐? 키와 밸류를 같이 찾을 수는 없겠느냐? 그런 메서드도 있어요. 자, student 점 할게요. 함수 이름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items라고 하는 게 있어요. items. 얘도 이렇게 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출력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딕셔너리의 아이템들인데, 바깥쪽에 제일 큰 괄호가 대괄호죠. 그럼 이거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의 아이템을 볼까요? 리스트의 아이템은 뭘 가지고 있죠? 서가로로 감싸져 있죠. 이거 뭐죠? 우리 공부한 데이터 타입 튜플. 맞아요. 튜플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원소, 쉼표.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나의 원소 또 쉼표, 세 번째 원소, 쉼표, 네 번째 원소. 그리고 하나하나의 원소들은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은 바로 묶여 있죠. 튜플이에요, 튜플. 그리고 그 튜플이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모양이 똑같죠. 키, 밸류. 두 번째 튜플도요. 키와 밸류. 세 번째 튜플도 키와 밸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튜플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인데 그 튜플은 다시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딕셔너리 이름에서 아이템즈, 아이템 전부 다 S가 붙어 있어요. 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키들이라는 의미로 S가 붙어 있고요. 밸류도 값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밸류 다음에 values. 아이템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items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무엇을 주는 거냐면 어, 키와 value로 이루어진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튜플들의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는 게 아이템스예요. 그러니까 아이템들의 리스트를 주는 거죠. 아이템들의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그런 메서드인데 아이템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키와 밸류로 구성된 튜플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딕셔너리에서 밸류를 찾을 때 인덱스 연산자를 썼었어요. 요거 코드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get은 일반적으로 뭐를 가져오다라는 뜻이죠. 가져오다. 여기 문서 설명을 보면 키값을 주라고 돼 있어요. 키값.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홍길동 이렇게 주죠. 홍길동 이렇게 주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없는 키값 사용하면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죠. 이거는 조금 그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할 때랑 조금 달라요. 어, 에러를 주진 않습니다.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요.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에러를 리턴하지 않고요. 에러를 리턴하지 않고 어, 그냥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리턴을 해요. 그래서 얘는 에러를 주지 않는다. 설명을 드리면 딕셔너리 이름에서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얘는 반드시 아규먼트를 주셔야 돼요. 값을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키에 키에 해당하는 값, value를, value를, 리턴해줘요. 반환해줍니다. 리턴, 우리말로는 반환이에요. 반환. 이 get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위에서 썼던 것처럼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인덱스를 사용하고 키, 이것과 비슷한 동작이에요. 이것과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은 이 방식, 이렇게 인덱스처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했었죠. 비슷하지만 get 메서드에서는 음, get 메서드는 그 존재하지 않는 음, 키일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그 인덱스 연산자를 쓸 때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키가 없다. 키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 그렇게 알려줘요. 아까 프린트하는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 경우는 키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get 메서드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get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이 방법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요게 차이점. 음. 그래서 네 가지 메서드 알려드렸어요. keys, values, items, 그리고 get. 예.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요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 문법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텍스트 셀로 작성을 해드릴게요. 딕셔너리 이름에서 대괄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키 값을 이렇게 쓰는 이런 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등호를 쓰고요. 값을 써요. 값을 쓰는데, 자,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문법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키가, 키가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경우, 있을 때, 존재할 때는 그 키에 매핑된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기능이에요. 업데이트 기능. 등호는 할당 연산자라 그랬죠. 할당 연산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뭐 예를 들어서 100번이 홍길동이다 이렇게 있었으면 근데 여기 100이라고 쓰고 여기를 홍길동이 아니라 김길동이라고 쓰면 홍길동은 사라지고 김길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값을 변경하는 기능이고 키가 없는 경우, 키가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딕셔너리에 없을 때는 그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예요. 키, 밸류, 아이템을 딕셔너리에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똑같은 문법으로,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얘가 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변경, 없으면 추가. 자, 예제를 들어보면은요, 예제를 만들어 보면, 우선 우리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100번은 홍길동, 101번은 오쌤, 200번은 스컷, 201번은 홍길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 201번 한번 좀 바꿔볼까요? 음.
스튜던츠에서 그 다음에 201번이라고 하는 키로 아이템에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템의 값을 김길동으로 바꿔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스튜던츠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다른 것들은 그대로 있죠. 어, 근데 201번 홍길동은 201번 누구로 바뀌었어요? 김길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키에 매핑된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하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키가 존재할 때, 키가 존재할 때. 자,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키로 한번 넣어볼게요. 스튜던츠에 300이라고 해볼게요. 300이라고 하고 킹이라고 해볼까요? 킹. 자, 얘는 키가 존재하지 않을 때죠. 자, 스튜던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기존의 딕셔너리에 있는 아이템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00번 홍길동, 101번 오쌤, 그 다음에 200번 스컷, 201번 김길동. 여기서 바꾼 거. 최종 상태가 201번 김길동이죠. 그리고 끝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300번 킹이라고 하는 스튜던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가가 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물론 다른 메서드들도 더 있어요. keys, values, items, 그리고 get 이런 메서드들 말고 다른 것들도 더 있지만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원소를 추가한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새로운 원소를 추가한다라고 할 때는 메서드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뭘 쓰면 된다? 할당 연산자를 쓰면 된다. 할당 연산자를 써서 존재하지 않는 키 값으로 새로운 값을 할당만 하면 키 밸류로 새로운 아이템 한 개가 추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딕셔너리에 아이템을 추가를 하기 위한 그런 메서드는 없어요. 메서드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치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 어떤 인덱스로 찾아가서 그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다른 값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문법을 써주시면 네, 추가가 돼요. 변경이 되기도 하고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이템 스에서 네,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은 키 밸류 값을 지하고 있는 네,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예요. 항상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입니다. 지금 여기서 스튜던츠가 지금 바뀌었죠. 5명이 있죠. 그죠?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 바뀐 그 딕셔너리에서 아이템즈 하고서 함수 호출 이렇게 하시면 네 여기도 키 밸류 하고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도요. 이터러블 타입이에요. for in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for in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 딕셔너리와 for 반복문 간의 관계, 어떻게 반복문에서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반복문 그냥 이터러블 타입이니까 for in 다음에 그냥 바로 딕셔너리 쓰시면 돼요. for 다음에는 변수 선언하시면 되죠. 변수 이름을 제가 K라고 할게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student, 자, print, K.
실행 결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자, 딕셔너리는 반복을 할 때, for in 구문에서 반복을 할 때, 아이템들을 꺼내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꺼내주는 게 아니라, 뭐만 꺼내주고 있을까요? 키만 꺼내주고 있습니다. 요,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for in 반복문에서 딕셔너리를 음, 사용하면, 음, 키와 value로 이루어진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 키들만, 키들을, 키들을 순서대로 반복하게 돼요. 이터레이션 하게 돼요.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세 번째 키. 스튜던츠가 이렇게 생겼고요. 첫 번째 키가 여기로 들어가서 프린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키가 들어가서 프린트. 세 번째 키가 들어가서 프린트. 네 번째 키가 들어가서 프린트. 마지막 키가 들어가서 프린트. 그렇게 하고 나면 반복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들을 이터레이션 한다. 딕셔너리에서는 value를 이터레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요. 키 밸류 아이템들을 이터레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으로 이터레이션 한다? 키들로 이터레이션 한다. 키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꺼내준다. 이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에서 키 값들만이 아니라 value도 같이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겠죠. 무엇을 추가하면 될까요? 스튜던츠, 대괄호, K. 이렇게 하면 value를 옆에다가 출력을 해주죠. 어려운 거 아니죠? 딕셔너리 이름 뒤에다가 뭐를 써주면, 키를 써주면, 대괄호 안에다가 딕셔너리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는 뭘 써준다? 키를 써준다. 그러면 뭘 준다? 그러면 value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스튜던츠에서 첫 번째 키니까 100.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스튜던츠하고서 숫자 100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그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밸류잖아요. 그 다음에 스튜던츠에서 두 번째 K는 101이었잖아요. 101. 그럼 K에 저장되는 값은 101이라고 하는 정수죠. 그러면 요 문장에서 여기 K 값이 10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1번에 해당하는 value를 주는 거죠. 그럼 여기 101번에 대한 value, 5센 이렇게 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딕셔너리에서 키들만 이터레이션을 해도 되는 게 우리가 키 값들만 알면 value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value를 찾는 방법은 저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써도 되고 아니면 get key 이렇게 써도 되죠. 요 부분 대신에 이 부분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 get 메서드를 써도 된다. 그죠?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얘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문에서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들만 순서대로 꺼내줄 거고 딕셔너리에 없는 키들이 K에 저장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셔도 에러가 발생할 일은 없죠. 에러가 발생할 일은 없고. 근데 이거랑 비슷한 기능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이걸로 바꾸셔도 돼요. 네. 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십니까? 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다. 음,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다.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를 한꺼번에 뽑아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키, 밸류. 위에서 변수를 k라고 쓴 이유 아시겠죠? x, y 이렇게 쓴 게 아니라 k로 쓴 이유는 키의 첫 글자를 써서 변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k하고 v라고 하는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한 겁니다. k란 의미로 k라고 변수를 만든 거고요. value라고 하는 의미로 v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자, student 이러면 안 되겠죠. 포인 구문에서 딕셔너리 이름만 쓰면 포인 구문은 뭐만 키만 주죠. value를 줄 수가 없죠. 맞아요? 자,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한 건데. 키와 value를 같이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이템즈를 씁니다. 자, 위쪽에서 우리 아이템즈, 요거 코드 완성하기 전에 아이템즈를 먼저 볼게요. 음, 아이템즈를 보면, 요거죠. 아이템즈. 음, 아이템즈는 리스트라 그랬어요. 리스트. 근데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튜플이잖아요. 리스트에서 반복문을 쓰면 뭘 주죠? 원소 한 개를 주죠. 근데 그 원소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튜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튜플에 변수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두 개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템즈는 리스트인데 리스트에서 반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원소는 100 홍길동이라고 하는 튜플. 두 번째 원소는 100일 오쌤이라고 하는 튜플. 세 번째 원소는 200 스컷이라고 하는 튜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키 밸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프린트할 때 조금 더 간단하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죠. 굳이 딕셔너리 이름을 또 쓰고 그 다음에 키 값을 쓰고 이럴 필요 없이 아이템스가 밸류까지 같이 주니까 그냥 변수 k, v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형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딕셔너리에서 반복문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키만 반복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변수 하나만 선언해서 in 다음에 딕셔너리 이름만 주시면 되고요. 키 값과 밸류 값을 같이 한꺼번에 찾아서 반복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in 다음에 딕셔너리 점 items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변수 두 개, 키와 밸류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간단하게 우리 새로운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책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중괄호를 썼으니까 이거는 딕셔너리예요. 자, 책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싶은 건데, 우선 책은 제목이 있겠죠. 화이트, 뭐, 파이썬, 예제, 이렇게 할까요? 자, 이 경우에는 키도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value도 문자열인 경우예요. 키도 문자열, value도 문자열인 경우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으신 거예요. 저자라는 키를 만들어 볼까요? author. 이거 키 값이에요. 저자, 오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쌤. 가격이라고 할까요? price. 가격은
만 원. 파이썬에서는요, 파이썬은 숫자들, 정수를 사용할 때, 정수나 실수를 사용할 때 천자리 구분자를 쓸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 보통은 숫자를 쓸 때 천자리마다 쉼표를 써가지고 구분을 하죠, 보통은. 근데 쉼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아이템과 아이템을 구분하는 용도로 구분자로 쉼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사이에 쉼표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언더스코어를 천자리 구분자로 사용해요. 밑줄 언더스코어를 어, 그 천자리 구분자로 사용합니다. 그럼 아마 읽기가 조금 편할 거예요. 이렇게 쓴 것보다 이렇게 쓰면 아 이거 만이구나. 자, 일단 프린트 먼저 해볼까요? 프린트 북. 타이틀은 파이썬 예제 여기까지가 하나의 아이템. author는 오셈. 이게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아이템. 프라이스는 만 원. 네. 출력할 때는 이 구분자 안 보여줘요. 네, 출력할 때는 그냥 숫자 1, 0, 0, 0, 0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드실 때요. 딕셔너리를 만드실 때 모든 밸류들이 같은 타입일 필요는 없어요. 음. 키값들이 전부 다 뭐 정수일 필요도 없고, 키값들이 전부 다 문자열일 필요도 없어요. 문자열과 숫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키에. 마찬가지로 밸류도 마찬가지예요. 밸류도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의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같은 예제는 키값은 전부 다 문자열만 사용하고 있고, 밸류는 어떤 아이템은 문자열이 저장되고 어떤 아이템은 정수가 저장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 예, 딕셔너리죠. 딕셔너리고 북이라고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타이틀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파이썬 예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인덱스. 그리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 그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야 파이썬 예제 이렇게 밸류를 줍니다. 그러니까 키값이 정수면 숫자로만 주시면 되고요. 키가 문자열이면 문자열은 따옴표로 반드시 묶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키를 줄 때도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북에서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죠. 이번에 author를 찾아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키값을 전달하실 때에는 여기가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문자열로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줄에 프린트된 거 보시면 오셈이라고 프린트가 돼 있죠. 값을 잘 찾았습니다. 맞아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반복문 써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 딕셔너리에서, 딕셔너리에서 반복문을요. 키 밸류 같이 꺼내볼까요? 키와 밸류를 꺼내겠다. 어디에서?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그럼 북이라고만 하면 안 되죠. 아이템즈까지를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프린트할 때 키를 출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도 같이 출력할 수가 있겠죠. 타이틀은 파이썬 예제, author는 osm, price는 만 이라고 하는 키밸류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제목 하나 넣을게요. 이거, 다양한 자료, 타입들을 저장하는 딕셔너리라고 하고요. 다양한 타입의 자료들을 저장하는 딕셔너리. 처음에 만들어 볼 변수 이름은요, 컨택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만들 거여서 이렇게 중괄호를 쓸게요. 중괄호를. 연락처란 뜻이에요. 컨택트, 연락처란 뜻이고요. 연락처에는 이름도 저장될 수 있고, 전화번호도 저장될 수 있고요. 뭐, 이메일도 저장될 수 있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연락처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생일 같은 거, 기념일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저장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엔터를 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괄호가 시작했는데, 같은 라인에 닫는 괄호가 없어요. 여는 괄호는 있지만, 닫는 괄호가 없어서 그런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장은 어디서 끝난다? 이 열어주는 괄호가 닫히는 부분, 여기가 문장이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안쪽에서는 얼마든지 줄바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들여쓰기만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줄바꿈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안쪽에서는. 자, 우선 id라고 하는 키값을 줄게요. 1번 이렇게 할게요. 1, 2, 3, 4 뭐 이렇게 id. 자,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아이템을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 쉼표. 이름 할게요. 이름. 이름은 오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저장할 겁니다. 근데 전화번호가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도 있고요. 뭐 집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 전화번호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전화번호들의 리스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뭐 핸드폰 번호란 의미로 뭐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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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전화번호. 두 번째 전화번호는 뭐 02 마찬가지로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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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근데 회사 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02 여기는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전화번호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대괄호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 리스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나중에 새로운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전화번호를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키값 안에 정수를 밸류로 줄 수도 있고 문자열을 밸류로 줄 수도 있고 리스트를 밸류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이번에는 이메일이라고 해볼게요. 이메일. 또 다른 딕셔너리를 아이템으로 줄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를 아이템으로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가질 수도 있었죠. 그죠? 어, 리스트 안에 튜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리스트가 튜플들을 원소들로 가질 수도 있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원소들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딕셔너리가 리스트나 튜플을 value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딕셔너리를 value로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여기서는 뭐 회사 이메일이라는 의미로 컴퍼니라고 하는 키값을 주고, 뭐 제이크, itwill.com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키 밸류가 된 거죠. 키 밸류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개인 이메일이라고 할까요? 뭐 퍼스널 이렇게 해서 뭐 제이크 뭐 gmail을 쓴다. gmail.com 이런 식으로. 키 밸류, 키 밸류. 그리고 아이템과 아이템은 쉼표로 구분하면 되죠. 쉼표로. 그럼 이거는 딕셔너리.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타입들을 저장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컨택트,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려고, 코드를 보기 좋게 하려고, 시작하는 괄호, 끝나는 괄호를 어, 줄바꿈 넣어서, 하나, 아이템들을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프린트는요, 그냥 쭉 하고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다를 건 없죠. 아이디, 네임, 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메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우리가 키값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할게요. 키값들은 다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아이디가 몇 번인지를 알고 싶어요. 아이디의 밸류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아이디의 밸류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컨택트 한 다음에 대괄호 쓰고 여기 벌써 힌트 주잖아요. 문자열로 아이디라고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컨택트의 아이디는 1번이다. 이렇게 주죠. 되셨습니까? 맞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컨택트 점 점을 쓸 때는 함수를 불러야죠. 함수 이름이 get 그리고 뭐라고 주면 돼요? 문자열로 마찬가지로 id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것도 같은 결과를 줍니다. 같은 결과를 주고요. 자, 만약에 뭐 이름 찾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아이디나 이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이디나 이름을 찾는 거는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키값을 주거나 get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키값을 주면 되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전화번호만 찾겠다. 모든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전화번호만 찾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출력의 결과가 010, 0000, 000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우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키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써주시고 전화번호는 키값이 뭘로 돼 있어요? 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뒤쪽에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죠. 맞아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세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보여주죠.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어떻게 찾죠? 인덱스 연산자 쓰잖아요. 인덱스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컨택트는 딕셔너리. 그죠? 컨택트는 딕셔너리.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쓰면 value. value가 리스트이면 리스트에서 원소를 뽑겠다. 대괄호를 쓰고 인덱스. 그러면 값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 2차원 리스트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죠. 우리 어제 2차원 튜플로 했었잖아요. 튜플이랑 리스트랑 같은 거라 그랬죠. 2차원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인덱스 쓰고, 그럼 그 원소가 다시 리스트니까 거기서 두 번째 인덱스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값 하나를 찾을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 만약에 똑같은 거를요. get 함수를 쓸 수가 있을까요? get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전화번호들의 리스트.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또 get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서 0번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의 결과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예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만 쓸 수 있는데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 중에는 get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딕셔너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결과를 주죠.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제 개취는 첫 번째. 이렇게 썼다가 또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떤 거는 서가로 쓰고 어떤 거는 대가로 쓰고 막 이러니까 별로 시각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고 타이핑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인덱스 연산자 이렇게 써서 키값 그다음에 리스트의 인덱스 근데 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딕셔너리, get이라면 value, value가 리스트이면 리스트 뒤에서 인덱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져올게요. 회사 이메일을 알고 싶어요. 회사 이메일을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방법과 이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컨택트 그러면 딕셔너리 키값으로 밸류를 찾을 때는 연산자 대괄호 그다음에 이메일 여기까지 하면 딕셔너리 그죠? 딕셔너리에서 컴퍼니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럼 다시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여기다가 컴퍼니 이렇게 쓰시면 네 여기 컴퍼니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메일만 이렇게 주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여기서는 get 메서드를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컨택트 자체가 딕셔너리 그러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메일 여기까지 하면 자 결과가 딕셔너리죠. 이번에는 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게 딕셔너리란 말이에요. key valu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get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company 이렇게 하시면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두 번 호출할 수가 없었지만 또 한 번 호출할 수가 없었지만
딕셔너리인 경우에는 get을 이렇게 연달아서 get, get 이렇게 함수를 연달아서 호출하는 이런 방법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메서드들을 함수들을 점 함수 호출, 점 함수 호출, 점 함수 호출 이런 그런 패턴들을 아마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딕셔너리에서 미리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뒤쪽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이신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컴퍼니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질문 내용이 이건가요? 가능해요. 요거 질문하신 건가요? 요거요? 네, 네. 아, 여기에서 인덱스 0이라고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딕셔너리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키밖에 없어요. 키밸류, 키밸류, 키밸류죠. 그죠? 음. 리스트나 튜플은 0부터 시작하는 정수들로 이루어진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딕셔너리는 그런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면 여기에 0, 1, 2, 3, 4라고 쓸 수가 없죠.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만 이용하셔야 돼요. 키들만. 네. 그래서 여기는 0이라고 쓸 수는 없어요. 여기는 0이라고 쓸 수는 없고,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건 가능한데, 저는 가능하면 첫 번째 방법으로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만 사용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닥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별로 그렇게 보기가 좋진 않더라고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